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멀쩡하던 동료가 갑자기 돌변한다거나 착하던 아이가 이유 없이 막 반항을 하는 거예요. 대체 왜 저러지? 싶어서 당황스러웠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메시지가 뭔지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정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딱 멈춰서게 되죠. 오늘이 바로 이 당혹스러운 행동의 뒷면,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에게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좀 더 와닿게 이해하려면 구체적인 사례를 보는 게 최고겠죠?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 바로 평범한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알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뭐랄까, 회사에서 정말 에이스로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감은 칼같이 지키고 동료들 돕는 건 기본이고 성과도 워낙 뛰어나서 늘 칭찬만 받던 그야말로 완벽한 모범 직원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알렉스한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가 이건 당연히 내 거다라고 생각했던 승진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알렉스의 모든 행동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고 맙니다. 한번 보세요.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대놓고 불만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중요한 업무를 아차 깜빡했네 하고 넘어가거나 뭔가 일이 잘못되면 교묘하게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수동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겉보기엔 소소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알렉스가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불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냥 갑자기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차마 말로 하지 못한 어떤 감정들이 다른 방식으로 터져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요. 자, 이제부터 이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알렉스의 행동이 보내고 있는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려면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 아래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심리를 들여다봐야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acting out이라는 건데요. 영어 그대로 acting out, 즉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갈등을 말로 하는 대신에 어떤 충동적인 행동으로 확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한 방어 기제 중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렉스의 행동이 그냥 태도가 나빠졌네? 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승진에서 떨어진 그 상처랑 배신감을 말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선택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 심리학자들이 이런 방어 기제를 성숙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나눠요. 맨 위에 성숙한 방어 기제는 뭐 유머로 승화시킨다거나 하는 긍정적인 방식이죠.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현실을 왜곡하는 원시적인 단계로 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액팅 아웃은 미성숙한 단계에 딱 속해 있죠. 왜냐하면 내 감정을 똑바로 마주보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슬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그냥 건너뛰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알렉스는 저 승진 못해서 진짜 실망했고 제 노력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말로 풀었어야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대신에 그 모든 감정을 이상하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출해버린 겁니다. 결국 그의 모든 행동이 바로 우리가 해독해야 할 암호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액팅아웃이 어디 직장에서만 일어날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무대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익숙하고 더 마음 아플 수 있는 공간, 바로 가정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15살 소녀 마야입니다. 마야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밝고 친구도 많고 학교 생활도 잘하던 그야말로 부모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딸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부터 마야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사건건 부모님한테 대들고 집에 늑대 들어오는 건 다반사고 심지어는 학교까지 빼먹기 시작한 거죠. 딱 우리가 생각하는 사춘기 반항이 시작됐구나 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마야가 부모님께 자주 하던 말이 이거래요. 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 외침 여러분, 이게 정말 마야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건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죠. 더 이상 상처받기 싫으니 다가오지 마세요 하고 거대한 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이걸 그냥 에이, 사춘기 때 다 저러지 뭐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행동들 뒤에 숨어서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아예 간절한 SOS 신호일까요? 마야한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짜로 이해하려면요, 겉으로 드러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그 행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발달 과정 전체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맞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반항적인 행동들은 사실 나무의 가지나 잎사귀 같은 거예요. 진짜 원인은 땅속 깊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꽁꽁 숨겨둔 감정들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계속 갈등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감정에 휩싸였을 때 10대들은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마야처럼 행동하는 건 사실 반항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필사적인 생존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액팅아웃의 악순환,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행동을 밖으로 터뜨리는 액팅아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에너지를 안으로 가져오는 기술, 바로 액팅인을 배우는 겁니다. 액팅인이라는 건 연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대화하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에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한 감정,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안전한 공간에서 말로 차분하게 풀어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다루고 진짜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아주 건설적인 방법인 거죠. 그럼 액팅인은 어떻게 하냐? 여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폭력 대화라고 부르는 방법이 딱 이건데요. 4단계예요. 첫째, 상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행동만 관찰해서 말해요. 둘째, 그 행동을 봤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요. 셋째,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나의 진짜 욕구가 뭔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방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던 행동들이 의미 있는 대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누군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그냥 문제 행동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죠. 그건 사실 해독이 필요한 하나의 언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시끄러운 잡음이 아니라 그 안에 나 좀 봐주세요 하는 마음의 소리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모든 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은 나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 숨겨진 메시지를 듣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